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중입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 재정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시민들이 원하는 지자체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포천시, 그리고 연천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4개 지자체가 힘을 합하기로 한 겁니다. 해당 시군들은 홍보는 물론 지역 주민 간 상호 기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약속을 실행하는 의미로 4개 지자체 장들이 먼저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낯설어하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 이웃하고 있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이렇게 함께 이웃을 도우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경기 북부는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강조하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넘어 지역 발전에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서로의 협약을 통해서 지역의 유대를 같이 생각하고 지역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그리고 지역의 특성들을 같이 나누는 좋은 자리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생활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에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또 인접한 시군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 있을 때 함께 해결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 고향이 되면 우리 어느 시간인가 우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4개 시군이 하나 돼서 명실상부한 우리 시민, 도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영역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관내 우수기업 발굴 등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의정부시에 올 2학기 개학에 맞춰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내 고등학교가 주로 서부 권역에 몰려 있어 동부 권역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버스를 순환하고 중학교 일부를 노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통학버스를 운행할 시내 마을버스 업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합니다. 연천군은 지난 24일부터 6개월간 연천역 1번 출구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운영합니다. 판매장에서는 연천의 대표적 특산물인 율무와 쌀을 비롯해 참기름, 꿀, 율무떡, 식초 등 50여 종의 농산물과 가공품이 판매됩니다.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연천 쌀 증정을 비롯한 기획 특판 행사, 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양주시는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 단계는 병원과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등의 의무였던 조치가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기존 무료로 받은 PCR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1만 원에서 3만 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의정부 공업고등학교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4 일학습 병행제 도제학교를 운영합니다. 의정부 공고가 참여하는 일학습 병행제 도제학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협업사업으로 추진되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도형 도제학교인데요. 의정부 공고 도제합 사업을 총괄하는 고상혁 부장교사는 의정부 공고는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진로 선택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천을 통해 기업과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 중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던 인천이
올해 1분기에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인구가 빠져나갔던 서울은 인구 감소가 멈췄고 경기 지역 인구는 올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4년 1분기 전국 시도별 전입 전출 인구 이동을 보면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과 충남, 세종뿐입니다. 경기와 인천은 13,100여 명과 9,600여 명 정도 많았고 충남과 서울은 4,900여 명과 1,100여 명 정도 순인구가 늘었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순이동률로 보면 인천이 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충남과 세종은 0.9%와 0.6%였고 경기 지역이 0.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제외 주민등록 인구가 올해 1월부터 300만 명을 넘어선 인천은 연령별 인구 이동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주요 경제활동 인구와 청소년 아동 인구가 함께 늘어났습니다. 인천에서는 일자리보다 주택 문제 때문에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인천 순유입 인구 33,500여 명 중에 23,900여 명이 주택 때문에 전입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계청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도권에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이 많았고 주거비용 부담이 덜한 인천에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단이라든지 루원시티라든지 경제자구역도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좀 서울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주택들이 좀 공급이 됐고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도로나 광역교통망이 좀 어느 정도 확충이 돼서 지난 한 해 3만 1천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던 서울은 올해 1분기 인구 감소가 멈췄고 지난해 4만 5천 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던 경기 지역에서는 올해 1분기에도 1만 3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더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인데요. 더 경기패스 사용 시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30%, 저소득층의 경우 53%를 환급 적용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필수 설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 방호 울타리 등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 31%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 도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하락했던 서울 시내 공시지가가 올해 다시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30일 2024년 개별지 86만 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공시 결과 올해 서울 시내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1.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강남구가 2.04%로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은평구 1.07%, 양천구는 0.83% 상승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시의 전체 땅값 규모가 367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 가격을 결정 공시했는데요. 올해 인천시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1.3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67조 원이며 지가 총액은 서구가 83조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연수구 63조 원, 중구 56조 원, 남동구 49조 원 순입니다. 최고 지가는 부평구 부평동 199-45로 1제곱미터당 1,438만 원을, 최저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제곱미터당 281원입니다.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평균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71만 2천 원입니다.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와 군구 개별 공시지가 담당 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에서 2만 3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섭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2만 3,404가구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8,981가구가 공급되고 서울 2,459가구, 인천에선 1,964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 계양구에서 1,964가구가, 경기 김포시에서 1,200가구가 예정되는 등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분양 시장에 나옵니다. 올해 인천을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 수가 8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중국 산시성 시안시와 일반 관광 및 특수목적 단체 약 8만 명을 인천으로 유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중국의 전기바이크 회사 임직원 만여 명에 대한 포상 관광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각지에서 200명에서 300명씩 항공기를 이용해 인천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첫 일행은 다음 달 25일 실시하는 맥강 파티 전후로 인천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월에서 8월 방인하는 수학여행단 6천에서 7천 명과 각종 단체의 인원까지 합치면 올해 약 8만 명이 관광을 위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하절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비상 방역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최근 기온 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고 있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는 우선 5월부터 9월까지 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합니다. 특히 감염병과 설사 환자 집단 발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담당자 대응 역량을 위해 모의 훈련을 비롯해 간담회 등을 통해 역학 조사 지원 체계 재정비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오는 5월 1일 공개합니다. 도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 계획인데요. 보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기도민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도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인데요. 특히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잡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